자, 다음에 민병두 문석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민병두 의원님,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의원이기도 하고 존경하는 의원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요? 오늘 이해찬 대표가 그랬죠. 그렇게 탈당해 나가신 분들 다시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뉘앙스인 거죠. 공천 탈락자 무소속 출마 땐 영구 제명하겠다.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병두 의원이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민심이 나한테 모이지 않으면 그때라도 늦게라도 사퇴하고 민주당 후보를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말은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치를 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여러 맥락들을 봤을 때 거짓말을 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진심인 거하고 주변에서 봤을 때 마음이 불편한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게 해당 행위냐, 뭐 당의 방침을 뭐 어떻게 거스르는 거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민병두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진심의 맥락에서 봤을 때 불편하다는 거죠. 그게 과연 지금 그 청년 후보라고 두 명, 김현지 후보하고 장경태 후보하고 두 명이서 지금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경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그게. 저도 그런 그러니까 그게 들었어요. 예. 너무 불편해요.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진심이 사실은 이제 저쪽 상대방하고 해서 내가 확고하게 1등을 잡지 못한다면 이제 전략 공천되고 있는 동대문 부분에 그 청년 후보한테 넘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은 하지만 그 이후에 넘겨줬을 때 과연 처음부터 함께 단일 대우로 갔을 때만큼의 지지율이 나올 것인가 문제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움직여 주는 게 맞고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런 또 하나가 명분이 되지 않겠냐는 걱정스럽습니다. 예, 보니까요 그 주민 추천 후보 출마 선언문이라는 걸 올렸는데 제가 출마를 하지 않으면 의석을 하나 내주는 것이 되지만 제가 출마하는 것은 반대로 의석을 하나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서 용기를 냈다. 될 사람 밀어주자. 동대문 발전은 동대문 출신 정치인이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억울한 지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억울할 수 있어. 소위 말하면 빡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 이때 한 템포 물러나면 저는 민병두 의원이 사는 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논리가 요지는 뭐냐면은 저쪽에서 사실 오늘 이 의원이 결정됐거든요. 서초에서 지금 떠밀려고 동대문으로 왔어. 근데 지금 젊은 소위 청년들이라고 하는 무명의 정치인들이 나가면 기필코 진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그래서 내가 나가서 그 의석을 다 내가 되찾고 또는 물론 이제 지지가 몰린다면 내가 밀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민주당 공천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금태섭 같은 경우는 당심과 민심이 밀어내버렸잖아.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금태섭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지만 당원과 국민이 몰아내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거 있거든. 본인이 장경태나 또는 이현지, 김현지 이 두 후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야. 예. 네네. 이 행위를 함으로써 예를 들면은 내가 민주당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번에 청년들 후보 중에 한 명이 되면 내가 고혹적으로 돕겠다고 시작하면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돼 전형적인 케이스라고는 안 봐요. 그러니까 왜 정청래 의원이 김종인한테 컷오프 당해가지고 그 억울한 4년을 보냈던 그 시간에 대해서 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 의혹들도 그렇고 지금 민병두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도 정말 너무 단순해요. 정청래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 사실 할 말 없거든요. 억울하겠지. 이렇게 마음 상하겠죠. 그래도 결정이 내려졌고 청년을 살리자, 의정부를 살리자라고 했으면 근데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 기회를 봐야지. 내가 이거 끝까지 이거 놓을 수 없다고 붙잡고 있으면 모두한테 피해가 되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이런 건 있다고 봅니다. 당이 있고요.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이 이제 전체적인 선거판을 조율하는 과정에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경우는 전략공천, 어떤 경우는 뭐 단수 추천, 어떤 경우는 뭐 컷오프 막 이게 오고 가잖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당이 최고위원회까지 통과한 부분에 있어서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미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입당할 때부터 저는 서로 간에 정해져 있는 룰이라고 봐. 근데 가끔씩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말도 안 되게 뭔가 결정될 때가 있긴 있어요. 불법성, 예를 들면 광산을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50대 50이야. 권리당원과 여론조사가. 근데 당원 명부를 다수 갖고 있는 사람이 불공정 경선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실수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재경선하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실수한 거네라고 인정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몇 건을 제외하고는 당이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억울해도 나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강희영 맞아. 위원장 같은 경우 받아들이고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수진 판사랑 띄워주니까 더 시너지가 나는 거고 그럼요. 강희영 의원에 대한 평가도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공천 탈락자에 대해서 무소속 출마 때 영구 제명이기 때문에 의정부에 문석균 후보 지금 출마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공천 탈락자가 아니라 문석균 씨는 자진 사퇴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정봉주 의원도 거론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은 이미 출마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 지금 민병두 의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미래통합당에서는 이혜훈이 승리를 했고요. 여성 가산점 5포인트 포함된 건데 65.2 그리고 상대 후보가 누구였냐면 민영삼이라고 알죠. 종편. 부끄럽다. 종편의 스타. 예. 예전에 나중에 민주평화당의 최고위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치 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이혜훈이 이 사람을 이겼고요. 박성중은 여기 재밌다. 이 사람들 옛날에 표수가 똑같았어요. 박성중하고 서초에서 그 강석훈 두 사람이 정확하게 동률이어가지고 재경선한 거예요. 보니까 50.2, 49.8. 야, 어마어마하다. 내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훌륭한 선거였다고 보고 우리 찌질이 박성중 의원 그 서초 검찰청 앞에서 집회할 때 저 숫자 10만 명도 안 된다고 10만 명이 모였지 그때 3만이라고 그랬던가 예, 그 숫자를 예. 그 찌질이가 지금 됐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서초에서는요 서초 갑을 지금 박성중 의원하고 박경미 의원하고 붙는 거죠. 이정근 후보는 서초 갑인 거고 이런 부분에 박성중 같은 이런 캐릭터들이 저는 당선은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용기를 갖고 푸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박경미 의원이 워낙 매력적인 캐릭터여가지고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초 구민들의 어떤 그 자부심을 한껏 올려줄 수 있는 예. 굉장히 훌륭한 후보라고. 그러니까 비주얼부터 캐릭터, 스펙까지 다 완벽하게 갖춰 있는. 내가 서초 구민이야. 딱 후보를 봤어. 박성중 그 일면과 다음에 박경미를 보면 내가 전통적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라고 해도 박경미 찍고 싶을 것 같은데. 박경미 찍죠. 그러니까 호감도 같은 게 호감 자체가 예, 다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박성중 의원과 이 강석훈 이 사람 어. 끝까지 경선해서 서로 끝까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으니까요. 네, 서로 돕지 말고. 네. 자 서초의 마차 박경미 의원 응원합니다. 죄송하네요. 갑자기 죄송하네요. 뭐 양심은 있지.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동작 갑에서 경선을 내서 세 사람이. 근데 우리가 저번에 밥 먹으러 갔던 그 식당에 장진영을 만났죠 앞에서. 네. 그래서 명함을 주려고 하길래 우리는 지지 안 할 건데요 하고 무한하게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장환진이라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철수 측근 중에 하나였었고 동네 조기축구 하시는 분이고 사실상 정치 쪽 백수이신 분이에요. 이분하고 장진영하고 또 한 사람 그 뉴라이트 전공연합 대표였던 두영택이라는 사람하고 경선을 했는데 장진영이 이겼어. 장진영이 결국은 후보가 된 건데 이 장진영이 지금은 동작 갑에 공천이 되는 거지만 동작을 해서 지난 선거 때 나와가지고 나경원 당선 되게 만들었던 그 인간이에요. 표 갈라먹게 했던. 이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요 상태를 보면은. 그리고 장환진 씨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조기축구 하시면서 지역을 다졌지만 또 동작을 해서 넘어온 장진영한테 발리면서 그 맨날 그 추리닝 입고 담배 피고 있던 그치? 그 아저씨가 이 그렇지, 그 그렇지. 아셔요. 되게 세상 젊지. 예. 동작 을에서 날라온 사람이 동작 갑에 와가지고 공천받는 상황이고요. 장진영 씨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만나면 또 명함 주려고 그러면 저번에 말했는데 제주 생앵 식당에서 자주 뵙는.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이야기도 여기까지 할게요.